2025년 9월 21일 2시에 열리는 국민의힘 장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숙소에 차를 세워두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기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왜 왔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동대구역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집회 참석차 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냐고 여쭤봤더니 잘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농담으로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되겠냐고 했더니 그분이 씁쓸한 표정으로 이제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놀라서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었더니 이제는 대구도 아마 30%는 진보일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식사 후 숙소로 돌아오는 택시에서도 다른 기사분과 같은 얘기를 나눴는데 역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두 분의 말씀만 듣고 대구 전체가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내심 그럼요,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죠 라는 말을 기대했던 저로서는 조금 시무룩해지는 대화였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쯤 체크아웃을 하고 사저로 출발했습니다. 2022년 3월에서 4월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사저로 귀가하셨던 것 같습니다. 벌써 3년이 넘은 이야기가 된 걸 보니 세월이 참 덧없이 빨리 가는군요. 그 당시 인도 옆으로 개발되지 않은 풀숲이 있었고 주차장은 사저를 지나 조금 더 들어간 곳에 있었습니다. 길을 따라 내려오면 사저 앞에는 기록물 간판이 보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 전신 패널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곳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혹시라도 박 전 대통령이 나와주시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며 한참을 서성였는데 사저는 그냥 고요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많이 마음 아파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방문한 그곳은 크게 변해 있었습니다. 인근이 잘 정비되어서 집 앞에는 큰 편의점도 하나 있었습니다. 일요일 11시쯤이었는데 주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날씨는 화창하고 좋았지만 어쩐지 조금은 적막한, 아니 고요한, 그냥 좋은 집이 있는 시골 동네가 됐더군요. 단지 예전에 그 기록물 간판과 전신 패널 그리고 경비 초소만이 이곳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이구나 하고 실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곳에서 혹시 구독자분들도 궁금해하실까 싶어 잠시 라이브 방송을 시도해보았습니다. 제 생애 첫 라이브였는데 현장에서는 방송이 금지되어 있고 전파 방해 장치 같은 것도 있는 건지 잘 안 되더군요. 결국 작은 해프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음료수를 산 후 밖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사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예전에는 한동안 사저에만 머무르셨는데 저곳은 박 전 대통령에게 안식처였을까? 아니면 유배지였을까? 그렇게 그곳에서 탄핵이 벌어지던 그 당시를 다시 회상해봤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세월호 참사,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민주당의 악의적인 인신공격과 정치적 공세,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끊긴 채 어쩐지 무기력하게 비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가결 역풍으로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급락했습니다.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광화문 내거리에서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는 국민에게 땀 흘리며 다시 시작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박 전 대통령은 그해 4월에 열린 총선에서 참패를 피하고 제1야당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적을 이루어내면서 나락으로 떨어진 한나라당을 구해냈습니다. 그 후 박 전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이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너무 잘 아는 커터칼 사건의 위기를 극복하며 2012년 12월 득표율 51.55%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국민과 소통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세월호 사건 당시 보여준 무반응은 국민들에게 더욱 배신과 서운함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 틈을 놓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은 인신공격성 루머와 악의적 프레임으로 공격하며 박 전 대통령과 국민들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도화선이 되어 국정농단 파문으로 확산된 불길은 결국 그녀를 집어삼켰고 국민들은 무엇에 홀린 듯 그녀를 증오하고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탄핵 전 여론조사에서 마지막 지지율이 5%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수치가 진정한 민심이었는지 아니면 왜곡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당시 국민들에게 박 전 대통령은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대응했을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마음이 병들어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언젠가 공개된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근령, 박지만 씨가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그 시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어쩌면 청와대는 그녀에게 단순한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그리움이 담긴 장소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세상에 온갖 고초를 겪은 뒤 돌아간 그곳은 아무도 없는 무척 외로운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 혼자 덩그러니 있다면 저라도 마음에 병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 후 국민들 역시 그녀를 보듬어주기보다는 오히려 짓밟아 버렸으니 너무 잔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그 깊은 속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박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말이 좀 많았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앉아 있다가 시간을 보니 서둘러야 할 때가 돼요. 정신을 차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다시 한번 사절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이제는 아파하지 마시고 국민들 걱정도 내려놓으시고 상처받은 마음 치유받으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기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난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두 분을 존경하고 사랑했다는 굳은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언젠가 그 마음의 상처가 모두 치유되시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